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로제는 재정학 챕터 9장 보건의료 시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기존의 재정학과는 좀 다르게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좀 군데군데 관련된 책 내용이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본다는 측면에서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거기 보시면 챕터 9장 제일 앞에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박스에 나와 있는데 박스 내용 좀 한번 볼게요.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는 높은 보건의료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 비용이 되게 높은가 봐요. 너무나 많은 가족들과 사업체가 금전적인 파멸 상태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러니까 의료 비용이 비싸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봤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소사업체 소유자, 그리고 기업 경영인들은 모두 다 동의하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은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약간 무슨 말인지 차차 뒤에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또 뭐라 그랬냐면,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의료비용 상승과 맞서야 하고,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강화, 또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혜택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아프신 분들도 많고 나이가 들면서 노후가 잘 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특히 그래서 의료비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비중이 자꾸 커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대통령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보건의료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발언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가 미국의 공공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그쵸, 보건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보건의료가 매우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의 시장 원리에 맡겨서만은 안 된다라는 게 밑에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원리 이외에 뭔가 더 있어야 된다. 원리로 그대로 접근하기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디카나 MP3 다 옛날 얘기긴 하네요. 그런 상품들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식품과 주거지도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국가 전체가 민간 시장의 식품과 주거지를 제거하는 방식이 좋으냐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아요. 빵이나 밥 같은 걸 국가가 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보건의료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색다르게 살펴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요, 보건의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뭔가 민간의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정리를 하면.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중의 의료비 지출 규모가 매우 크고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국민들 대중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의료비의 지출액이 아니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도 돼요. 그래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이걸 차지하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음 페이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점점점점 나와 있는 게 보건의료 비중이잖아요.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수평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고요. 수직축이 거기 보시면은 GDP 대비 비중이에요. 그래서 GDP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렇게 있는데, 자, 검은 색깔은 뭐야? 검은 색깔이 의료, 그리고 파란 색깔 실선 이런 것도 주거, 식품, 나머지들은 다 그냥 일정해요. 전부 다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의료만 어떻게 돼? 점선으로 돼 있는데 60년대서부터 이렇게 점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보시면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인 포겔 교수는 보건의료 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자체,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기농산물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건강을 중시하기니까, 그리고 DVD 플레이어 같은 소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총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는 재난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표상.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측면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니 이런 거에도 우리가 신경을 쓸 여력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 비중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것은 거기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재난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비용 부담이 되니까 그게 재난으로 걱정하는 거긴 하죠. 근데 재난이 아니고 오히려 진보의 경제적, 사회적, 뭐 문화적 이쪽에 진보의 표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뭐 좀 역설적으로 반대로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료 맨 마지막 제출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의료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거 민간의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이걸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고 정부가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정부 개입 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시장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로 보는 게 우리가 보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검정 색깔로 하는 게 낫겠네요. 보험의 역할. 보험의 역할.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우리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실까요? 자, 보건의료 측면에서 특이한 측면들 중에서요. 먼저 보험이라는 그 일반적인 역할, 기능,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안전장치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잖아.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죠. 위험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위험의 리스크를 좀 해치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이 이론, 이러한 접근 방법, 보험의 역할 접근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거기 굵은 고딕체로 돼 있잖아요. 정부의 이러한 위험, 보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요, 사회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셜 인슈어런스라고 해가지고요, 정부와 관련된 보험을 사회보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표현 뭐 익숙하게 자꾸자꾸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자, 의료보험이 작동하는 방식은요, 보험 구매자가 보험이라는 걸 구매했다는 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그런 위험이 있잖아, 리스크가 있잖아, 그걸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속단 말로 얘기하면 뭐 구술한다 이렇게 되면 나에게 뭐 엄청 안 좋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굿하면서 그걸 날려버리는 거야. 그거 이제 뭐 하면서 가져가는 거죠. 뭐 종교도 그런 의식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구매자가 보험료라고 불리우는 돈을 보험회사에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불하게 되고 대신 질병이나 위험이나 그런 게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이제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위험이나 질병, 사고가 났을 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보험사가 그걸 다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요, 그게 이제 바로 보험인데 의료와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 보험의 가입자인데요. 이렇게 막 슬퍼서 울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뭔가 위험이라는 게 이제 쫙 해가지고 있는 거죠. 위험이라는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뭐 이쪽 그림이 좀 그런가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위험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야. 위험에 대해서
야, 네가 좀 가져가. 이렇게 보험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위험을 맡기고 대신 우리가 좋은 거를 맡기게 되면 당연히 뭔가를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위험은 쉽게 얘기하면 배드제예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여기에 보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보험사에 맡기는 대가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험을 여기에 전달하는 대가로 다시 얘는 마찬가지로 색깔 좀 바꿀까요?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일정 부분 내고요. 야, 내가 이거 보험료 낼 테니까 이 쓰레기 위험,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 네가 좀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험사는 이 쓰레기랑 위험을 같이 가져가게 되면서 나는 이걸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이제 보험 구매자라 그러고 여기를 보험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험 구매자에게 일정에게 보험금을 나중에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인데요. 거기 다음 줄에 한번 보실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만일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면 그 당연히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건강이라든가 등등등 사고 횟수 등등등 이런 게 다 똑같을 때 보험료가 높을수록 질병 발생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이 높아진다. 이거 미시경제에서 불확실성화에 선택하고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보험료를 높게 이렇게 내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도 어떻게 된다?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보험금도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거기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이유를 수치적인 예로 들어보는데 에밀리라는 애가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이렇게 있습니다. 소득이 5만 달러 이렇게 있어요. 5만 달러.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10분의 1의 확률로 앞으로 1년 동안 질병을 얻게 된대. 그러니까 이 5만 달러인데 질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사고가 난다라고 할게요. 10분의 1이니까 0.1이 되겠네요. 그러면 질병을 이렇게 얘가 앓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질병 치료와 결근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임금 비용을 포함해서 전체 3만 달러만큼이 날라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5만 달러에서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니까 3만 달러가 이렇게 날라갑니다. 3만 달러가 날라가면 얘한테는 남는 돈이 얼마예요? 2만 달러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사고가 나지 않게 되면 그거는 1- 피해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90%의 확률로 질병에 걸리지 않고요. 예, 괜찮은 거야. 그렇게 되면 그냥 계속 5만 달러가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아프지 않은 거니까 뭐 회사도 계속 다니게 되니까 빵원만큼 이렇게 피해, 질병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 결과 그냥 5만 달러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밀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expected value라는 기대값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통계학에서 뭔가 기대 확률이라고 하죠. 이 확률을 거기다 감안한 기대치, 기대 소득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대값을 나타낼 때는 이 불확실성을 고려해 가지고요. 가중평균으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얘가 2만 달러가 될 수가 있고요. 5만 달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2만 달러가 될 확률은 10번 중에 한 번이니까 0.1이라는 확률을 가중치로 사용하고요. 여기 5만 달러는 90%가 되는 거예요. 10번 중에 9번은 그냥 5만 달러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자, 233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볼게요. 그러면 기대치를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기대값 expected value 해가지고 EV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결과 1이 발생할 확률 0.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값은 2만 달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결과 2가 발생할 확률 5만 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0.9의 확률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0.1의 확률로 2만 달러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자, 여기 좀 더 써보도록 할게요. 0.9의 확률로 5만 달러. 이게 바로 기대값이다, 기대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얘가 두 번째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얘 2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거기서는요, 카드 한 벌에서 하트 모양의 카드를 꺼내게 되면 12달러를 받게 되고, 카드가 뭐 있는지 잘 몰라요. 거기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카드가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클로버 이렇게 있나 봐.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하트를 꺼내면 12달러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이 상태인데, 자, 하트가 걸릴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로 12달러를 받게 되고요. 12달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가 걸리게 되면 1-P인데 얘는 4분의 3의 확률로 얼마를 받습니까? 4달러를 잃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라고 쓸게요. 4달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기대값은 어떻게 되니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평균을 나타내면 가중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평균 할 때는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될 확률을 반반 해서 2로 나누는 게 바로 그건데 여기서는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4분의 1에다가 12달러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더하기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4달러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3달러고 얘도 마이너스 3이니까 기대치가 빵달러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하에서 이 기대값이 빵이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는 기대치를 고려한 평균적인 정도가 따지도 않고 잃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대치 아니면 기대소득 이게 빵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어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시요. 중간에 식을 다시 보시면 식 바로 밑에 불확실성화에서 기대값이 0이 되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돈을 따지도 못하고 잃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음 밑에 표를 한번 봐볼게요. 표에 에밀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두 가지 대안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살짝 한번 가볍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표 9 이렇게 있습니다. 표 여기 보시면 자, 우선 에밀리가 첫 번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얘 시나리오 1 해서 리오 1 이렇게 보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게 되면은 자, 밑에 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때 소득은 어떻게 돼요? 5만 달러 이렇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할 확률은 10분의 9. 질병을 얻을 확률은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앞서 봤습니다. 5만 달러가 있는데 자, 0.1의 확률로 거기 보시면은 사고가 나면은 그쵸, 3만 달러만큼 잃게 되니까 2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2만 달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앞서 본 거랑 똑같네요. 10분의 9의 확률로 그냥 5만 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 이제 첫 번째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가중치를 한번 구해서 계산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질병을 얻을 A가 거기 보시면 건강을 유지했을 때 가처분 소득 5만 달러고요. 질병을 얻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이 2만 달러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이 생각을 다시 해보면 기대값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1 곱하기 2만 달러 그리고 0.9 곱하기 5만 달러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 47,000달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위에 9-2식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47,000달러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근데 대안 2 시나리오 2 한번 봐볼게요. 시나리오 2,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얘가 이제 뭔가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나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달러 보시죠. 질병이 발생하면 2만 달러의 소득만 확보하는 것 대신에
2만 달러가 되잖아.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럼 에밀리는 질병 발생 시 보험회사가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서 보험회사에 매년 일정액만큼 보험료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험도 다 그런 거죠. 보험료 내다가 사고가 나면 그게 완전 보험이냐 어떻게 되냐에 다르겠지만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리적으로 거기 보시면 공평한 보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 밑줄 치시고요. 보험자가 지불해야 되는 보험금의 기대값과 보험료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 얼마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사고 날 확률을 곱한 거랑 똑같은 만큼 곱해주는 게 바로 공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밑줄 치세요. 요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보세요. 페어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는 손실의 기대값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지도 않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보험을 유지하는 그런 유지 관리 비용이 없다는 전제,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세 번째 줄 보시죠. 자, 에밀리는 10분의 9의 확률, 90%의 확률로 소득이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10분의 1의 확률 0.1로 2만 달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만 달러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손실의 기대값은 얼마예요? 여기서 3만 달러가 날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온 거는 원래 5만 달러였었는데요. 5만 달러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3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야. 3만 달러의 손실을 봐서 2만 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손실의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내가 손실을 보게 되는 크기가 3만 달러만큼이 사고가 나면 손실을 보잖아요. 그거의 기대값인데 여기는 손실이 안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실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손실의 기대값 이렇게 보면 내가 0.1 그쵸? 10%로 3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고 90%로 이건 손실을 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쓸게요. 손실의 기대값은 0.1로 3만 달러 더하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0.9의 확률로 손실을 안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렇죠. 3,000달러가 바로 기대 손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3,000달러만큼 우리가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거는 공정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앞에 페이지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앞에 페이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첫 번째 여기 상황을 한번 보시죠. 내가 원래 5만 달러가 있었어. 5만 달러가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0.1의 확률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한번 파란 색깔로 써볼게요. 원래 이 사람이 5만 달러가 있었는데 얼마를 손해본다고요? 예, 맞아요. 3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3만 달러의 손해를 보지만 이렇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그냥 바로 5만 달러를 다시 챙겨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게 보험을 가입을 해서 3만 달러를 보험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5만 달러가 유지가 되죠. 근데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 게 공평합니까? 하면 3천만 원만큼 내는 거야. 그러니까 0.3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4.7로 합시다. 47,000달러가 이 사람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안 난다고 해볼게요.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면 0.9, 90%의 확률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5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사고가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빵! 사고가 안 났잖아. 그럼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도 없어요. 뭐 사고도 안 나는데 뭐 빵! 이렇게 되고요. 근데 돈은 내야지. 뭐 보험회사는 뭐 그냥 땅 파서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는 0.3만큼 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역시 47,000달러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거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표를 보시면 대안이 이렇게 있잖아. 보험에 이건 가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험에 가입했더니 사고가 나던 사고가 안 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에밀리는 맞아요. 47,000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째줄 거의 끝에 가보시면 건강을 유지할 경우에 가처분 소득도 47,000달러. 만약에 질병을 얻을 경우에 가처분 소득도 47,000달러. 질병을 얻지 않던 똑같습니다. 근데 위에는 어떻게 돼? 내가 불안하잖아. 질병이 안 얻을 가능성이 많지만 혹시나 만이나 사고가 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34페이지 가보시면 자, 마지막 단락 보시죠. 대안 2에서 에밀리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던 매년 3,0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을 하게 되고요. 3,000달러의 돈을 지불하게 되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처분 소득 그냥 47,000달러가 되고요. 설사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보험료는 지불하지만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3만 달러를 그대로 다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상받아서 47,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2에서 밑에서 5번째 줄 보시죠. 질병이 발생하지 않던 에밀리의 가처분 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7,000달러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기대값이 47,000달러라며. 얘도 47,000이라며.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르다고요. 무슨 의미에서 다르다라고 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47,000달러는요, 이 사람은 위험이라는 게 있든 없든 안정적으로 47,000달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다시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 시 자, 이 47,000달러 4.7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야. 안정적으로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안정적인 47,000달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이 47,000달러는 이거는요. 이거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니까요. 요거는 같은 47,000달러가 아니라 위험이라고 하는 기대치는 똑같은데 uncertainty라는 불확실성이 내포가 돼 있어요. 여기에 내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갸우뚱한데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머릿속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취업을 했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업을 했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하네. 자, 여러분들한테 연봉을 그냥 안정적으로 5천만 원을 준다고 할게요. 많이 주는 거죠. 초임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무조건 이거를 챙겨주는 거야. 이걸 확실하게 일정하게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정액으로. 근데 요거 말고 사장님이 좀 재미와 장난꾸러기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맨날 5천만 원 받는 거 똑같으니까 야, 우리 동전 던지기로 해가지고 내가 좀 너네들 더 챙겨줄게. 어떻게 할 건데요? 동전을 던져서 말이야. 앞면이 나오면 2분의 1로 헤드가 나오면 연봉을 얼마를 줄까? 연봉을 1억을 줄게. 이렇게요. 와, 되게 좋겠다. 근데 말이야, 이거 뭐 그냥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 사는 게 다 어차피 한방승부 아니겠어? 그래서 뒷면이 나오면 야, 그냥 무임 봉사해서 그냥 빵원 가져. 이렇게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위에 있는 그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5천만 원 받을래요? 아니면 연말에 이제 자, 한 해 동안 일하느냐고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송년회 비슷한 거 하면서 동전을 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너스 잔치를 하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동전 앞면이 나오면 우와, 나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일부 사람들은 그냥 아유, 고생했어. 그냥 다음에 한번 해봐. 이렇게 빵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게 기대소득은 어떻게 돼? 기대소득은 역시 똑같이 5천만 원이라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요거는 확실한 5천만 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대치가 불확실성이 내포된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위에 나와 있는 게 이것도 47,000달러가 되는 건데 이건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47,000달러고 이거는 확실한 47,000달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맨 마지막 줄 오른쪽 거기 나와 있는데 253페이지 한번 거기 봐주세요. 자, 그러면 위에 그래프가 있는데 우선 그거는 뒤로 빼고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죠. 자, 대한일은 평균적으로 47,000달러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두 개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건 확실한 거고 이건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에밀리가 보통 어떤 걸 좋아합니까? 라고 하면 보통은 이 밑에 거를 더 많이 좋아한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발생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나 효용함수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밑에 그림을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그림 한번 보시면 주로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뭐 확실 대등가액 뭐 이런 걸로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소득이 증가하면 이 사람의 효용이 증가하는 걸로 할게요. 얘가 수평축의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효용입니다. 효용. 그러니까 효용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거니까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게요. 근데 우상향할 때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고요.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어요. 빨간 색깔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향할 때요. 이렇게 파란 색깔처럼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 다 뭐라고요? 맞아요. 효용은 소득에 비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용은 소득에 비례하는 형태인데요. 소득에 비례합니다. 비례하는 형태인데 비례하는데 자, 소득이 증가할 때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효용의 증가 크기가 체감적으로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자, 소득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당연히 선호하는데 추가적인 한 단위 소득의 상승이 효용 상승에 기여하는 규모가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깔고 얘기합니다. 이거 법칙이라는 말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그런 법칙, 우리가 이제 사과, 다른 재화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품 같은 것을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빨간 색깔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소득이에요, 소득. 자, 여기는 효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효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효용함수 형태가 어떻게 된다?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효용의 증가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요. 효용의 증가 크기가 요만큼 되는 거야. 그런데 소득이 감소했을 때 같은 크기만큼,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증가했을 때, 1,000만 원 감소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 1,000만 원 감소했을 때 이 사람의 효용의 감소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소득이 증가할 때랑 소득이 감소할 때랑 이 사람이 느끼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 단위의 추가적인 소득의 획득이 주는 즐거움보다 이게 한 단위의 추가적인 소득이 제공하는 즐거움이 이거고요. 추가적인 소득의 손실에 의한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했을 때 고통이 행복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봐서 얘기를 합니다. 효용함수가 오목한 형태를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을 반영해서 컨케이브한 오목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질병에 발생할 때랑 발생하지 않을 때 그 가중치.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요거 나와 있는 기대 소득이 아니라 베르누이가 해보니까 기대 효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 미시경제학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경제 파트 책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거기 그림을 좀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원래 쭉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사람이 거기 보시면 원래 소득이 얼마였었냐면 5만 달러 이렇게 있었습니다. 5만 달러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게 효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효용. 자, 5만 달러였을 때 이 사람의 효용은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만큼의 효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고가 안 나면 그냥 5만 달러가 돼.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3만 달러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만 달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점 사고가 나게 되면 2만 달러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고가 날 확률과 나지 않을 확률이 딱 반반이면 50%면 딱 중간에 위치를 할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0.9 곱하기 5 그리고 0.1 곱하기 2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대소득이 오른쪽에 좀 더 가깝게 돼요. 사고가 날 확률이 많으면 왼쪽으로 가겠죠. 반반이면 딱 정가운데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약간 오른쪽에 위치했어요. 얘가 47,000달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확실한, 앞에서 말씀드린 확실한 47,000달러가 가져다 줬을 때 이 사람의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효용함수 위에 있는 게 바로 확실한 47,000달러가 가져다 주는 효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체크를 하면 요 점 있잖아요, 요 점. 거기에는 뭐 따로 D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D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이 D점이 자, 확실한, 불확실성이 없는 내 손 안에 확실한 47,000달러가 주는 확실한 47,000달러가 주는 효용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불확실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고 날 확률이 10%의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효용의 기대치는 옆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옆에다 표시할게요. 점점점점점 보시면 거기는 그냥 U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요 UA 이게 2만 달러가 가져다주는 나의 효용이야.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5만 달러가 가져다주는 나의 효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렇게 됩니다. 여기에 표현하면 요거 지울게요. 살짝 지우고 5만 달러가 가져다주는 나의 효용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수직축이 효용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확실한 47,000달러가 주는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아요. 47,000달러라는 확실한 효용이 주는 확실한 소득이 주는 효용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하면 4.7, 47,000달러가 주는 효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2만 달러가 됐을 때 나의 마음에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효용이 중요한 거지 돈 자체에서 주는 효용이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 효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2만 달러가 되었을 때 효용과 5만 달러가 되었을 때 효용과 요거에 대한 기대 효용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기대 효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면 효용의 기대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효용은 자,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5만 달러가 될 확률이 90%라니까요. 0.9 곱하기 효용 5만 달러일 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더하기 이거 로테이션이 약간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0.1의 확률로 2만 달러가 됐을 때 그의 나의 마음의 행복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거기 점점점 실선으로 돼 있네. 거기 실선 있죠. 요거 두 개 쭉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해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한 47,000달러가 나타나는 요거랑요 보면은 같게 돼요. 점점점점 해가지고요.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 기대 효용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대 효용에 해당하는 값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용의 기대치 해가지고요. 기대 효용 이렇게 해서 U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47,000달러라는 확실한 돈이 소득이 주는 효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47,000달러라는 불확실한 소득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저기에 나와 있는 확실한 소득, 기대치, 소득의 기대치가 가져다주는 47,000달러일 때 그 효용이 기대치인데 뭐라고요? 효용의 기대치야. 그래가지고 효용일 때 요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불확실한 47,000달러보다 확실한 47,000달러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그 효용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게 바로 그 효용의 차이예요. 요게 그 효용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야, 그러면 이거를 수직 높이로 나타내지 않고 옆으로 측정해 볼 수 없을까? 맞아요.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요게 이제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9-3에 거기 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나타날 발생 가능한 그 효용 수준을 그 결과가 나타날 확률로 가중치로 해서 가중평균 계산한 식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기대 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확실성 가치 이런 것들은 뒤에 부록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뭐 설명도 드리긴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36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이거야. 거기 첫 번째 달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두 번째 달락이라 해야 되나?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따라서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래서 그 앞에부터 볼게요. 그 앞에. 그래서 그 앞에 따라서 두 가지 대안에서 소득의 기대값은 동일하지만, 그렇죠. 47,000달러로 동일하지만, 가처분 소득이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보장되는 47,000달러가, 불확실한 47,000달러보다는 효용 수준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해가 발생했을 때 소득의 감소폭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이 많은 시기에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리스크 분산, 리스크 스무팅하게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인 경우에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어떤 나의 상황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위험이라는 나쁜 불확실성을 떠넘겨주고 대신 보험료를 일정하게 내는 걸 더 확실한 47,000달러를 좋아하겠네. 그럼 이제 5만 원에서 원래 이 사람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5만 원에서 요 크기 차 있죠. 요 크기. 요 크기가 바로 얼마예요? 맞아요. 3,0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0.3이라고 씁시다. 3,000달러. 이게 바로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공정한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정한 보험료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공정한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라고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0.1이잖아요. 10분의 1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완전한 보험으로 얼마의 보험금을 받습니까? 3만 달러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받는 보험금과 사고 확률을 곱한 3,000달러. 이게 바로 그만큼 보험료로 내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세 번째 단락이네요. 네 번째 단락이네. 자, 거기 보시면 그런데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 수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를 제공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입을 할까? 가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보험 수리적으로 공평한 보험료 수준보다 더 높은 4만 달러의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이게 3만 달러가 이제 보험인데 보험사 입장에서 조금 더 내세요. 4,000달러씩 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가입할까 안 할까가 문제인데 이 사람은 지금 확실한 47,000달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확실한 것만큼 효용이 감소해서 이만큼까지 더 낼 의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공정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만 달러, 3,000달러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했잖아요. 색깔이 더 없나? 색깔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더 낼 의향이 있는데 이거를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만약에 또 0.3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위험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기피하는 정도가
클수록 이제 위험을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클수록 이만큼 공정한 보험료보다 자기는 돈을 더 낼 생각이 있는 거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른쪽에 그래프가 살짝 나와 있는데 두 개 비교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한번 보세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여기서부터 겁이 더 많아서 이만큼까지 더 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이세요? 237페이지.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게 오목한데 좀 완만하게 오목하고요. 위험의 회피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여기 빨간 색깔보다는 녹색깔 같이 훨씬 더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오목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요. 3만 거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그림 그거대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위험에 대해서 기피하는 정도를 얼마나 볼록한가 이거 정도로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을 한번 쭉 그리면 하나의 그림에다 그려볼까요? 지저분해져서 아까 그냥 뭐 책에서도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2만 달러, 5만 달러는 똑같아. 거기 A에서 B점은 똑같습니다. 점점점 요거는 똑같아요. 요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2만 달러고 여기는 5만 달러입니다. 5만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점이 지금 나의 현재 그 기대소득을 나타내는 겁니다. 47,0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4.7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공정한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바로 나한테 공정한 보험료, 공평한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공평한 보험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건 보험회사도 경쟁이 엄청 치열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받아가는 건 없고요. 기대 이윤이 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평한 보험료. 근데 이제 위험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덜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조금 덜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람이야. 그게 왼쪽 그림이죠. 거기 보시면 왼쪽 그림이 이만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2-이에요. 2-. 그래서 요거는 공평한 보험료에다가 이만큼 조금 더 낼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가 겁이 나니까. 근데 겁이 더 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럼 여기가 거기 보시면 다시네. 요게 2고요. 2고 점점점점 이렇게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평한 보험료는 이 녹색깔에 해당하는 만큼만 내면 공정하고 공평한 게 되는데 보험 가입자들에 따라서 위험에 대해서 싫어하는 정도에 따라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더 추가적인 보험료를 맥스로 내려고 하는 보험료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맥스로 내는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공평한 보험료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더 더하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보험료에다가 보험료 더하기 추가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야. 이 사람도 가만히 보면 오목한 정도가 훨씬 더 크게 되면 5만 달러인데 이 사람은 뭐 그냥 불안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빨간 색깔 길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녹색깔만큼 공평한 거에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왼쪽에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완전 보험이라는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뭐 간단한 거니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완전하게 다 손실 난 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237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그림 A와 B의 차이점 뭡니까? 라고 하면 B의 효용함수가 그 빨간 색깔로 표현한 거죠. 굴곡이 심하다. 그래서 이 굴곡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얼마나 회피하려고 하는가,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굴곡이 심할수록 볼록하거나 오목하는 게 정도가 심할수록 위험에 대한 기피도가,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더
커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정 색깔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위험에 대해서 겁을 안 내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여기서부터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럼 위험을 오히려 회피하기보다는 위험을 좋아하는 거야. 오, 그래? 아까 같은 그 월급 5천만 원 확실한 거 줄래? 1억 줄까? 빵원 줄까? 이렇게 되면 1억에 훨씬 더 가치를 많이 줘서 하고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서 전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보험에 대한 수요는 소득에 대한 효용함수의 굴곡의 정도, 위험의 회피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해서 결정되는데 위험의 회피도가 더 높은 사람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만큼 추가적으로 위험 할증액,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RP라고 썼습니다. 위험에 대한 할증액이 훨씬 더 지불할 용의가 더 추가적으로 용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용함수의 굴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한계 효용의 감소 정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때 아니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정도가 이게 확 감소하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빠르게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험 수리적으로 봤을 때 공평한 수준보다 더 높은 보험료. 그렇죠. 공평한 보험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좀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최대한 지불하려는 보험료가 공평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만약에 이렇게 큰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러한 사람은 리스크 기피자다, 리스크 회피자다, 위험 회피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피자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반대로 공평한 보험료보다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작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되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더 작아요. 오히려 위험이라는 걸 안겨준 게 스릴 넘쳐서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공평한 수준보다 위험 기피자가 더 기피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더 높은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관리 비용과 조세 납부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보험회사가 부과하는 보험료와 수리적으로 봤을 때 공평한 보험료 사이에서의 차이를요, 부가보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딩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부가보험료를 측정하는 방법은 보험료 시장 가격을 보험금의 가치로 나눠주는 방법인데, 민간의 부가보험료율은 약 1.12% 이 정도로 펠프스루가 이렇게 교수가 해보니까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앞 시간에선 지금 이제 어떤 걸 한 거냐면요. 제목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야, 보험이라는 건 말이야, 민간에서 이렇게 공급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보험 시장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의료보험, 보건의료와 관련된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보험의 어떤 역할, 보험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아니면 보험에 대해서 확실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위험에 대한 공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부록에 나와 있는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